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오늘 논문 발표한다고 수고 많았고요. 오늘 4개 팀이 발표를 했는데 저한테 조금 많이 좀 비판을 받은 그런 팀들도 있고 다 비판을 받았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4개 팀에서 그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개념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논리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론이 얼마나 잘 펼쳐지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논리성이 결국 이제 이 논문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논문에서 여러분들의 주장이 과연 논리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결국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를 하면서 5분의 교수님이 어떤 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주장이 과연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면 말문이 막히고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펼쳐지는 것은 아니죠.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 즉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 또는 필드에 대한 현황이 제시되어져야 되고요. 이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점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점 자체를 제기하는 것이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주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예를 들면은 개선 사항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주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조금 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현황과 이러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펼칠 때 여러분들이 이 주장에 대한 논리성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선행 연구고요. 네, 선행 연구. 2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과학적인 증명인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설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미 타 연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행 연구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논문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직접 현지 조사를 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설문을 한다는 점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뛰어난 그런 어떤 연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약한 것이 이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논문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 주제나 아젠다에 대한 국내외의 어떤 연구들이 약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근거가 굉장히 약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어떤 논문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를 먼저 충분히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잘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그런 연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주장을 펼칠 때 어떻게 펼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펼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정의. 그래서 우리가 definition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가설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과 그리고 이 원인에 따른 결과들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꼭 그 이 원인과 결과는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결과에 미치는 것이 꼭 하나의 원인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인 1이 있을 수도 있고 2가 있을 수도 있고 3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뭐 1, 2, 3에 따라서 결과가 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가설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가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머리가 크면, 좀 지우고요. 자, 다시. 자, 머리가 크면, 자, 공부를 잘한다.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러한 이제 가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인이 뭡니까? 머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죠.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원인이 꼭 머리가 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학습량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IQ가 좋을 수도 있고 등등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의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머리가 큰 것이 공부를 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조사를 하고 싶은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라고 데피니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렇다면 머리가 크다라고 하는 과연 기준은 뭔가? 어디까지가 머리가 크다라고 볼 것인가라는 것과 또 공부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공부를 잘하는 역시 기준은 뭔가? 뭐 예를 들면은 학점이 좋은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뭐 아니면은 모든 시험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몇 점 이상이 되어지면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결국 이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주장이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풀어나고자 하는 목적이 됩니다. 이러한 목적이 명확한 사항이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설문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가설들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많은 연구에서 진행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용을 할 때 대신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가장 퍼펙트한 그런 연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논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